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12시 3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SEC 위원장 직무대행 마크 우에다가 현지 시간 23일 첫 비공식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늦은 밤이나 내일 모레 경이 될 것 같고요. 비공식 회의 주제는 가처분 소송 및 행정 절차의 제기 및 해결, 심사 및 집행 절차 관련 사항 등이라고 합니다. 우선 비공식 회의 주제는 루틴하게 미국 SEC에서 진행되었던 포괄적인 주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크 우에다가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라고 알리면서 크립토 맘으로 불리우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헬터 피어스가 ETF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의 종결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SEC는 지금까지 우리는 집행 방식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규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이 채택이 되었고 등록 범위에 대한 명확성 및 그리고 실용적인 솔루션이 부족해서 그 결과 합법성에 대한 혼란이 생겨 사기를 조장하는 환경을 오히려 조성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게리 겐슬러 하에 잘못된 운영 방식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인정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업계의 환경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추정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존 디든 변호사는 굿모닝 크립토쇼에 출연해서 미국 SEC와 리플의 항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가 밝힌 4가지 시나리오는 첫 번째,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는 토렉스 판사에게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결과를 얻거나 두 번째, 제2순회 항소 법원으로 이송될 경우에도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거나 세 번째, SEC가 항소에서 승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스가 사건 종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SEC 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의 찬성을 얻으면 사건을 완전히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EC 위원회 5명 중에 3명의 찬성을 얻으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 3명의 위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헬터 피어스, 그리고 마크 우에다, 그리고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까지 3명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폴 애킨스가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기각의 가능성의 정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밈코인까지 발행한 가운데 아마도 리플과 SEC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SEC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리더십 출범 하에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의 집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소송은 중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SEC 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 이후에 암호화폐 ETF 신청건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미국 자산운용사 렉스 셰어스가 도지, 트럼프 등 7개 ETF를 신청했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해당 ETF는 리플이나 솔라나, 라이트코인보다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 이유가 렉스 셰어스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기반해서 해당 ETF를 신청했는데 해당 법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약 75일 이후에 자동으로 출시를 승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리플이나 솔라나, 라이트코인이 240일 기한이 있는 반면 렉스셔스 ETF는 이르면 올 4월 초에 출시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렉스셔스에 의한 ETF가 빨리 출시될 수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SEC의 리플, 솔라나, 라이트코인에 대한 승인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이론적으로 렉스셔스 ETF가 빨리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오늘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가 명확히 마련될 경우 미국 은행업계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와 함께 현실적인 비즈니스 여건이 갖춰지면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수백 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진입할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은행 간 금융 결제라든지 기관 간 금융 결제라든지 국경을 초월한 결제라든지 소매 결제까지 미국 은행 업계,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규제가 명확히 마련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준비가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규제는 누가 마련할 것인가? 바로 미국 SEC와 트럼프 행정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트럼프 취임식 당일에 암호화폐가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매우 낙심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첫 200개 행정명령에는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취임식 날 우선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아직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의하면 트럼프가 암호화폐 위원회 설립 그리고 CBDC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명확성은 좀 더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고 특히 트럼프가 CBDC 개발을 제한하게 되면 금지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에게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러한 행보를 위한 환경이 더 유리하게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리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XRP 레저를 통한 리플의 기술은 이미 송금 결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송금 결제 시장에서 상당한 비즈니스 파일을 장악할 수 있는 기대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취임식 전에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이 되었지만 실제로 발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크로드 창립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요.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도 곧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리플을 비롯해서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이 트럼프 취임식을 기념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한 만큼 트럼프가 나몰라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어제 오늘 기사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열정적인 것 같다. 그는 확실히 최초의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 또 트럼프 차남이 지금은 미국에 투자하기 더 없이 좋은 시기다. 우리의 시장, 에너지, 기술, 크립토에 베팅하라고 말한 점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